아. 자, 필기. 오늘은 이제 속도, 가속도 하고 이제 변화율 하고 해서 이제 미분 마무리하고 저분도 지금 시간 쌤이 애들 기다린다고 계속 서 있었는데 시간 조금 차라리 그냥 찍어버릴 걸. 앞으로 그냥 찍어버려야겠다. 자, 할게. 첫 번째 그 위치가 있어. 이건 뭐냐 하면 좌표를 말하는 거거든. X 이게 FT 이렇게 한번 써봐. 자, X는 원래 어디 쓰는 거고 여기 쓰는 거 아이가? 여기 쓰는 거. Y를 여기 쓰잖아, 맞지? 근데 이제 이거는 X가 Y 자리에 딱 써져. 이게 지금 새로 나왔지? 얘는 무슨 뜻이게? 여기 시간 들어가는 거야. 시간. 보통 이제 몇 초 이거 들어가거든. 1초 하면 여기 1 넣고 2초 하면 2 넣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거 넣잖아. 그럼 이제 나와서 계산하는 거 있지? 이거 좌표 돼, 좌표. 근데 이제 이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좌표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F1은 무슨 뜻이게? 1일 때 위치. F2는 뭐게? 2일 때 위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위치를 당연히 오늘 주제는 미분이니까 미분을 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위치가 이제 속도로 변해. 그 속도로 왜 변하는지 잠깐만 얘기하면 이래. 이게 만약에 그 위치라고 하는 거는 혹시 물리 했다? 그래도 조금은 알지 않나? 이 과학 약간 기초에 공통에서 좀 섞여서 위치는 항상 뭐 더하기 뭔 줄 알아? 뭐 더하기 뭐야? 위치는 처음 위치가 있거든. 그 처음 위치. 처음 위치가 있고 그거 더하기 위치, 나중 위치가 아니고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가 변하는 량이 있어. 그래서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 이렇게 하면 위치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위치겠노? 사실은 나중 위치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여기를 읽어도 또한 물리처럼 뭘 조심해야 되냐면 가끔 읽었을 때 처음 위치를 주는 경우가 있고 처음 위치가 그냥 0인 경우가 있어. 그래서 처음 위치가 0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만 처음 위치가 정해지면 여기다가 처음 위치를 써야 돼. 그러면 처음 위치가 만약에 0이라고 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위치는 그냥 위치 변화량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위치 변화량은 위에는 뭘 쓰는 거냐면 단위 시간에 움직인 거리를 쓰고 밑에는 뭘 써? 단위 시간을 쓰는 거잖아. 단위 시간? 근데 이거를 나타내면 이게 델타 T분의 뭐가 되냐면 델타 X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 델타 X 단위 시간,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거 뭐야? 저거되거든. 저거되거든. 그래서 이 단위 시간을 아주 극미하게 계속 이제 아주 잘게 짜서 잘게 짜면 얘가 이제 dt 되고 dx 되고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 이거는 단순한 이제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달린 거야. 몇 초 달렸어? 2초 달렸어? 그럼 여기다 2 쓰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되게 극미하게 아주 작게 자르면 이게 무슨 개념? 미분 개념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이제 속도가 되고 대충만 이해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이 x는 있잖아. 뭐로 쓴다? 속도는 v로 쓴다. 그리고 위치 함수를 미분하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간단합니다. 네, 심오하게 묻지 않습니다.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가 된다. 자, 그런데 속도도 미분이 되거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하는 게 됩니다. 가속도는 A라고 써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기억해. 그러면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그러면 위치를 가속도 구하려면 위치 함수를 주어졌을 때 몇 번 미분해 봐야 돼? 2번. 2번 미분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2번 미분하는 거는 원래 함수를 ft라 했을 때에는 똥 2번 치면 돼. 똥똥. 그래서 2번 미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다 활용 문제잖아. 이 단원이 활용인 거 알지? 그러니까 멘트가 이제 막 나온단 말이야. 요거부터 할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옴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제자리라는 말이 나왔어. 이게 뭔 소리 이게? 제자리? 뭔가 0인 것 같지? 뭐가 0인 것 같아? 위치가 0인 것 같아? 속도가 0인 것 같아? 가속도가 0인 것 같아? 제자리로 돌았다고 하면 위치를 0으로 두고 푸는 겁니다. 여기다가 0 두고 몇 초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제자리로 갔다가 하면 x가 0인 거야. 저지랄. 당당한 걸음을 보소. 자, 그리고 자, 이 v가 0일 때도 특히 중요하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거. 자, v가 0일 때는 언제냐면 운동 방향이 바뀔 때입니다.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보통 이제 이쪽으로 가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뭐가 될 때인데 f 프라임 t 요게 뭐 될 때? 0 될 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프로 보자면 요쪽에 이제 t를 딱 써놓고 여기다가 뭘 그려놓냐면 쌤 손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vt 속도 그래프를 주는 경우가 있어. 속도 그래프를 그때 자 빨간색 펜으로 자 여기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는 뭐야? 속도가 플러스인 지역이야. 여기는 뭐야? 속도가 마이너스인 지역이지, 그치? 그러면 하트 해봐. 여기는 뭐야, 여기가 속도가 0인 지점 아니겠어? V가 0. 여기도 어때? 여기도 하트. 여기도 V가 0 지점 맞지? 여기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야.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 그러면 1초에서 운동 방향 바뀌어. 3, 여기 3초에서 운동 방향 바뀌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정말 멈출 때 V가 0일 수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볼 때죠. 속도가 언제 0이야? 멈춰버리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 멈출 때는 자, 무슨 얘기로 나오냐면 제동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물리 용어인데요. 자,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부터 해서 밟은 이거 맞지? 밟아서 실제로 멈출 때까지 뭐 한 거리? 간거리지. 그렇지? 이게 제동거리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바로는 안 멈추거든. 브레이크 밟고 멈출 때까지 시간이 걸려. 그걸 제동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았고 자 멈출 때까지 요거 시간 얼마 걸렸어? 이러잖아. 그럼 뭐를 해야 돼? V에다가 0을 넣는 거야. 여기다 이제 0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초다? 예를 들어 뭐 T3 나오면 브레이크 밟았는데 3초 있어서 멈추는 거야. 아빠도 보통 이제 탁 브레이크 밟으면 이제 바로 안 서고 조금 더 간단 말이야, 앞으로. 자, 이게 제동거리 문제고요. 3번. 자, 운동의 방향을 바꿔서 살짝 이렇게 사람을 하나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려서 돌멩이를 들고 던져보세요. 던지면 위를 향해서 던졌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포물선으로.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그 계산 있잖아. 계산식을 주거든. 계산식을 줘. 자, 이때 이 올라가는 거는 운동 방향이 플러스라고 치면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내려가는 건 무슨 방향이겠노? 마이너스 방향 맞지? 그치? 그럼 이게 운동 방향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얘도 바뀌었다고 할 수 있지. 그치? 자, 이 바뀔 때를 우리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자, 제일 높은 높이 도달이구나. 그래서 최고 높이 도달했다. 그러면 이거는 V가 0일 때 구하고 있구나. 자, 여기 몇 초야? 그럼 이제 여기 넣으면 돼. 자, 만약에 이거 던졌는데 자, 땅에 떨어진 건 어떻게 해야 돼? 땅에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땅에 떨어졌다 한단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풀 거냐고. 땅에 떨어졌다 하면 위치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야 이거. 제자리로 간 거니까 어디에 여기다가 바보같이 0 넣으면 안 되고 어디다 넣어야 돼? 자기가 넣어야 될 곳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위치에 넣을지 속도에 넣을지를 아셔야 돼요. 땅에 떨어졌다 하면 x에 0 넣는 겁니다. 뭐 가속도가 0인 경우는 문제에서 그냥 가속도가 0이라고 이렇게 돌려 말 안 하고 돌려 까기 안 하고요. 직구로 말하니까 괜찮은데 위치는 제자리라고 하는 멘트를 쓰면 위치 0인 거고 속도 0인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운동 방향 바뀔 때, 멈출 때, 최고 높이 도달할 때. 근데 최고 높이 도달하는 이런 문제는 땅에 떨어지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최고 높이 도달할 때 땅에 떨어지는 거는 위치 0으로 풀면 된다. 가속도 끝. 가속도랑 속도 개념은 비교적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 풀리다 보면 여기 보고 어렵다 하는 애들은 거의 없었어. 자, 지금부터 자, 87쪽 아이고야. 자, 542부터 545까지 네 문제 빨리 풀어라. 다 했어? 좋아. 자, 별 어려움 없었지? 바로 변화율 설명할게요. 자, 시각 적혀 있어? 시간 적혀 있어? 변화율에 시각이라고 적혀 있지? 이거 오타 아니지? 진짜 시각에 대한 변화율. 자, 옛날보다 되게 쉬워져 가지고요. 이것도 가볍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세상 만물은 전부 다 늙고 변한다 라는 뜻이야. 여기 있는 게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뭘 쓰거든. 이때까지 제일 단순한 거 뭐 배웠냐면 x가 변하면 y가 변하는 거 배웠어. 그치? x 아주 작게 변하게 하면 y가 어떻게 되는지 배웠던 게 기울기야. 그럼 이제 위치를 바꿔가지고 x를 앞에다 쓰고 여기다가 시간을 써. 그럼 시간을 쓰면서 얘를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움직이는데 시간을 짧게 하면 얘 뭘 알 수 있어? 얘 속도를 알 수 있어. 뭐 그런 뜻이야. 근데 이제 여기다 시간을 쓴 김에 이왕이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람이나 물체 안 두고 뭘 둔 거야? 오늘 피곤하구나. 와, 진동을 줄까? 있는지는 모르겠다. 찾아봐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을 쓰는데
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새끼 있지. 그거를 요 앞에다 쓴 거야. 자, 첫 번째 뭐? L 써. 아, 길이도 변해. 이거 다 활용 문제니까 뭐로 나오게? 뭐 이런 거야. 길이가 언제 변해? 길이가 막 변해, 시간에 따라서. 언제 변하게? 제일 우리 눈에 보일 만큼 변할 때가 있어. 케이크에다가 초 꼽아놓고 불 이렇게 당기잖아. 그러면 진짜 눈에 보일 만큼 계속 작아져. 지금 이게 변하는 거야. 뭐 한다? 미분하는 거지. 그러면 이 변하는 속도를 알 수 있거든. 이제 여기서 특이한 건 뭐다? 이게 t로 미분을 하잖아. t로. 그러니까 이 l을 데리고 와서 미분을 할 때는 d로 쓰지. l을 미분하는데 뭐로 미분한다고? 시간으로 미분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읽어봐. 어떻게 읽어? dt분의 dl 읽으면 쌍놈이야. 자, 어떻게 읽어야 돼? dl dt 이렇게 읽는 거다. dl dt는 f 프라임 t 이렇게 되고요. 아, 초. 알았지? 뭐 한 초? 불 붙인 초.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뭐 더 있게? 넓이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거든. 원래 넓이는 요거였는데, 자, 변한다. 나프탈렌 집에서 본 적 있어? 아, 요즘에 물 먹는 하마 때문에 그게 없는데, 옛날에는 나프탈렌이라고 약간 좀 소독약 같은 냄새 나는 거를 옷에다가 이렇게 넣어놔. 근데 이마가 처음에 하얗게 이만하거든. 근데 그게 있잖아, 시간 지나서 보면 없다? 어떻게 될게? 다 기화돼서 없지. 이렇게 작아지면서 없어. 얘를 역시 뭐 할 수 있어? 미분할 수 있어. 미분하면 이제 S를 미분했으니까 D를 쓰는 거야. 근데 얘를 어떤 걸로 미분한 거야? 시간으로 미분한 거야. 그래서 DT, F'T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생각하면 돼? 아까 얘기했던 나프탈렌 같은 거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 왜 바닥에 물 흘렸는데 그런 거 알지? 너네 그런 말 안 해? 이거 닦아. 그러면 어차피 증발할 건데 뭐 그걸 노리는 거지. dt분의 ds, ds분의 dt를 노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부피도요, 시간에 대해서 변합니다. 미분하면 dv dt, 자 f't. 그러면 자, 이 변화율 문제는 이게 세팅이 어떻게 이제 되냐면, 이게 푸는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단순하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야, 이거 미분하면 답이 나오는데, 미분하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한테 뭐 미분 계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 뭐가 포인트게? 문제를 읽고 있잖아. 문제를 읽고, 이게 활용 문제라서 내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뭐라고? FT라고 하는 거를 세울 수 있어야 돼. 세울 수. 이게 뭐 원뿔 모양으로도 나오고, 또 직육면체 모양으로 나오고, 이제 별의 별 모양으로 다 나온단 말이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만들어야 돼. 이거를 식을 이렇게 작성해야 돼. 이게 이제 큰 거야. 이걸 만들고 셀프 만들어서 뭐하게? 셀프로 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든 거 내가 미분을 해. 알았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뭐가 중요한 거야? 식 세우고 미분한다. 요게 이제 전부 다야. 자, 내용으로는 이게 끝이에요. 보시면, 자, 이제 위에 거 잠깐 보세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 길이 밑줄 쳐. dl dt 변화율 어떻게 적혀 있어요? dl dt. 넓이 변화율 ds dt. 부피 변화율 dv dt. 자, 이때 파란색 펜 같은 거 있나요? 여기서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몇 초 땡땡땡 이런 말을 해요. 몇 초. 자, 몇 초 그러면 이제 1초에 변하는 거지, 그렇지? 요거를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 쌤이 몇 초 이씩 증가 이러잖아. 몇 초 이씩 증가 이러면 1초에 2 증가했다 이런 뜻이야. 그럼 2초에는 4, 3초에 6.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게? 식은 2t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야. 증가니까 플러스. 자, 감소는 당연히 알겠지. 몇 초 이씩 감소. 그러면 마이너스 2t.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문제를 풀면 된다. 요거는 한번 볼까요? 자, 546번 보세요. 자, 봐봐. L, A. 이건 줬지? 이거는 A 스텝이라서 준 것 같아.
자, L은 5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3이야. 자, dl dt 하래. 뭐 하래? 깔끔하게 미분하래. 미분해봐. 자, 식 바로 미분해서 불러. 시작. 우변은 10t 마이너스 7. 끝.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몇 초 변화율이야. 그럼 이제 이게 t가 4일 때 길이 변화율 그랬지? 그럼 이거 4일 때 변화율이니까 그 미분한 곳에다가 t4를 넣으면 끝. 쉽지? 자, 547 봐봐. 자, 이것도 원래 우리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만들어야 돼. S는 이렇게 됐어. 전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S를 전개를 해보자. 전개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읽으면 이 멘트를 기억해. 도형의 넓이의 변화율. 그랬지?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요렇게 쓰는 거야.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요렇게 쓰는 거고 부피 변화율 그러면 요렇게 쓰는 거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만들어? 쌤이 만들으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건 S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근데 S가 만들어져 있지. 셀프 땡큐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미분을 해. 한 다음에 얘가 꼭 이렇게 묻거든. 뭐 몇 초에서 뭐 넓이 변화율 구해. 이러거든. 그럼 그 초 넣으면 돼. 1 넣으면 돼. 간단하죠? 자, 다음에 548. 자, 이번에는 역시 내용상 부피 나왔습니다. 부피를 셀프로 만들고 얘는 주었지만 자, 여기서는 쌤이 지금 좀 그런 거는 얘가 세제곱 형태가 나오기도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노가다로 전개하잖아. 아까 그 547번이나 뭐 이런 것처럼 전개하잖아. 그러면 빡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으로 웬만하면 하면 좋겠어. 알았지? 10 플러스 3분의 t의 세제곱인데 쌤 봐봐. 10 플러스 3분의 t의 세제곱으로 얘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만약 부피란 말이야. 부피. 근데 내가 이거를 dv dt에서 뭐 해야 돼? 부피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야. 몇 초 얼마씩 변하는지 알고 싶었어. 그러면 이거를 세제곱을 노가다를 싹 다 해서 미분을 해야 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 3 있죠? 3을 떨어뜨리고 바깥에 제곱하죠.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 대학교 가서 할 게 아니고 당장 해야 되는 거라서요. 자, 요거 이제 겉에 거 미분했는데 안에 거를 일단 그대로 써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꺼내서 요 곱하기 미분하면 됩니다. 자, 10 플러스 3분의 t 미분하시면 10 없어지고 얼마? 아,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게 훨씬 나아. 알았지? 요걸 이렇게 해. 자, 이렇게 됐는데 몇 초에서 변화율이라고 했더라? 몇 초 없나? 있다. 3초. 3초 넣으면 돼. 자, 다 했어. 뒤로 넘겨볼까? 뒤에 넘기면 이제 우리 쌤이 이제 짚어야 될 게 있거든. 자, 이거를 해봐. 94쪽에 유형 13번에 593번 이거 한번 봐봐. 누가 애가 하나 서 있을 거야. 자, 문제 읽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뭐라고 하지? 가로등? 가로등 2.4. 여학생이 하나 서 있는데 1.6, 2.4, 1.6. 자, 이걸 선으로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여기가 2.4고요. 여기가 1.6인 상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밑줄 쳐. 몇 초 2m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 변화율 그랬어. 자, 방향 맞았? 방향 안 틀렸지? 자, 여기에 있는 애가 이제 가거든. 근데 몇 초이면은 얘가 원래 여기 서 있었거든. 여기 서 있었던 애가 아니고 원래 여기 서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 자, 그러면 몇 초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간 거는 얼마게? 몇 초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걸어갔단께. 여기 여자애가 여기 있다가 이걸 걸었어. 이제 t초에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가 2t인 거야. 여기 t. 그래서 얘가 걸어간 건 여기 공부 아니대. 여기서부터 걸어갔어. 문제 읽어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야. 가로등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갔다. 뭐 있나? 그런 얘기 있다고 믿을게요. 자, 그래서 걸어가는 게 2t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색깔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 여자의 여기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생겨 있을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잘 그렸지? 자,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 있을 거니까 이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 여기서 닮은 b 쓰는 거야. 자, 뭐를 요 1.6하고 2.4를 닮은 b로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럼 일단은 뭐 점 없애면 16, 24, 8로 나누면 2대 3. 2대 3이네. 여기가 2대 3으로 읽으면 된다. 맞지? 그러면 쌤 봐봐. 이게 2대 3이면 말이야. 여기는 몇 대 몇이게? 이게 2대 3이면 여기가 2대 3인 거 인정? 맞나? 그런데 여기가 2고 그럼 여기는 이 3에서 2를 빼면 되니까 여기 1에 해당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1에 해당하는 부분이 2t니까 얘는 몇 t? 그렇지, 4t로 쓰는 거야. 아까 쌤이 그랬지? 이거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 만들었다. 그림자는 4t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든 거야. 몇 초 사씩 길이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dLdt는 미분하면 그냥 4입니다. 시간 관계없이 계속 4다. 이렇게 되고요. 자, 색깔펜.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을 때도 있지만, 자, 여기 잡아 당겨. 자, 그림자 끝의 그 변화율, 요런 것도 묻거든요. 그림자 끝은 여기 사람 머리에 해당하는 그림자인데요. 여기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그림자가 있었다가 이렇게 쭉 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림자 끝은 L은 뭐라고 해야 돼? 4t, 2t니까 몇 t? 6t. 6t를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dl, dt, 그림자 끝은 6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문제는 뭐 그림자 길이니까 4. 자, 됐습니다. 잠깐만 앞으로 가서, 자, 91쪽 대표 문제부터. 그래, 잠깐만 돌리지 마. 사진을 찍자. 찍고 대표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주고 넘겨줘. 넘기. 됐다. 자, 몇 개 없으니까 금방 풀게요. 자, 575번 같이 볼까? 자, 말로 떼어도 되는 건 말로 떼올게. 575번 한번 읽어봐. 원점 출발하여 여기다 써. 이거 처음 위치 0인 경우. 다음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는, 쌤이 아까 X는 FT 이렇게 준다 했지. 진짜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뒀어. 자, P가 출발한 후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는, 자, 아까 이 말 했던 거 기억나나? 원점을 지난단 말이랑 뭐가 똑같은 말이냐면 제자리, 밑줄 쳐. 뭐라고? 제자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거 어디가 0인 거게? 맞아. x가 0인 거지. 이렇게 쓰고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t이지만 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0인 거랑 1인 거 나오는데 0인 건 언제게? 출발할 때 0이었겠지. t 얼마? 1이지. 그치? 1초에서 가속도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이 표현을
이제 들으면 있잖아. 표현을 들으면 시간으로 바꾸고 그걸로 이제 미분할지 두 번 미분할지 이렇게 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가속도니까 두 번 미분해야 돼. 자, 이거 한 판 미분해봐. 한 번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거 한 번 더 미분해봐. 가속도니까. 자, 6t 마이너스 4 되지, 그치? 자, 이거다 A 써. 이름도 알아야 돼. A는 이렇게 써. A는 얘 보고 뭔지는 알아야지. A는 t1러 6 빼기 4. 답 뭐? 1번. 자, 뒤로 가. 자, 이번에는 9번 봐.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이는데, 자, 밑줄 쳐.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 자, 읽었을 때 쌤이 뭐라 했어? 내용을 전부 다 시간이 몇 초인지를 구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요 멘트는 무슨 멘트야? 운동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뭐가 0이야? V가 0이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0 되는 걸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분 일단 한번 해볼까요? 미분하시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2 나오고 15t 플러스 10이네. 15t 플러스 12. 자, 0 되는 거 찾아야지, 그치? 운동 방향을 바꾼다 했으니까 미분해서 0 해. 자, 1, 3, 4, 3 괜찮노? 맞지? 바로 하면 되겠네. 그럼 t가 4초랑 1초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4초야 1초야? 두 번째로 운동 방향 바꾼다고 했으니까 4초일 때 아니가? 맞지? 4초일 때 위치 구하면 돼. 4초일 때 위치니까 4를 미분한 데다가 넣으면 안 돼요. 4를 미분한 데 넣으시면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다 넣어야 돼요? x라고 하는 식 있지. 미분하기 전의 식. 거기다가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 제곱 플러스 12t 거기다가 넣습니다. 4 넣어주시면 64 마이너스 2분의 15 곱하기 16 그 다음에는 플러스 12 아니 플러스 4인가? 48인가? 자, 약분하면 8 5는 120 마이너스 120 64 48 112 마이너스 8 답 1번. 없고 이거 보통 582번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좀 잘 못하더라. 자, 한번 읽어봐요. 수직섬이 움직이는 PQ 위치가 있어. XP, P가 움직이는 거, Q가 움직이는 거 이렇게 위치 두 개가 있지. 근데 밑줄 쳐봐. PQ가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인다 그랬거든? PQ가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방향은 무슨 얘기야? 속도의 부호야. 기억해.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말하는 거야. 반대 방향 그랬으니까 속도 부호가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속도 계산하고 속도로 계산해서 곱하기가 음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인다 했으니까 미분하셔서 1차 식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부등식 풀면 된다. 네, 됐어요. 다음에 자, 유형 10번 봐. 자, 유형 10번 개념 봐봐. 정지하는 물체의 속도와 움직임. 밑줄 치 어디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움직이는 물체가 동그라미에 제동을 건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를 구하는 방법은 미분하는 거다. 이렇게 적혀 있죠. dx dt 하는 거다. 정지했을 때 속도는 0이다. 자, 585번. 직선궤도 달리는 자동차가 있는데 브레이크 밟고 t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 x라고 한다. 그래서 x를 봤더니 x가 7.2t 마이너스 0.36t 제곱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멈춰 했으니까 v 0인 거 찾는 거잖아. 맞지? 미분해보자. 그럼 v는 7.2t니까 7.2 미분하면 마이너스 0.7이구만. t 이렇게 되네. 여기 10 넣으면 딱 0 되겠네. 맞지? 그럼 10초. 자, 그러면 일단 언제 멈춰? 브레이크 밟고 10초 때 멈춘다. 여기까지는 알았어. 근데 얘가 언제 멈춰라고 물은 거야? 아니면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 물었어?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 물었지? 그럼 이 10초를 어디다 넣어야 돼? x에 넣는 거다.
x 자리에 여기다 넣으면 이제 10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가 나와요. 삑 하면서 움직인 거리. 7.2 곱하기 10 하면 72 마이너스 10에 제곱하면 100인데요. 마이너스 36이니까 답은 36m 동안은 그냥 뭐 브레이크 밟아도 계속 움직인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위로 밑으로 유형 11번. 이번엔 위로 물체 던진대. 쌤이 아까 위로 물체 던지는 그 조그만 인형 같은 거 보여줬지. 이거 뭐야? 최고 속도, 최고 높이 묻겠죠? 밑줄 쳐.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요거 묻거나 땅에 처박혔을 때 묻거나 둘 중에 하나 묻습니다. 자, 587 지면으로부터 30 높이에서 20m/s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높이 h는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 위에 있는 거는 그 물리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서 우리가 보통 높이를 식을 세워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h를 준다. h 그냥 받아들이면 돼. h는 어떻게 만드는지 막 중력 가속도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얘가 준 거 그냥 받아서 미분을 하고 그런 것만 이제 처리하는 거야. h가 그러면 한마디로 이건 뭐랑 똑같은 거야? x 같은 거야, 알았지? x. 근데 위로 올렸으니까 h로 쓴 거지. x야, x 위치. 위로 올렸으니까 위치가 높이가 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게 30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 뭐 이렇게 나왔는데 최고 높이 도달한다 했으니까 미분해 30 플러스는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20 마이너스 10t 언제? 0된 때 t 몇 초에서 0대? 2초지 그치? 자, 2초. 쌤 잠깐 볼래? 그럼 이제 2초일 때 얘가 그 높이는 얼마니 했으니까 2초를 여기다 직접 대입하시면 되죠. 맞죠? 네. 하나 더 물어야지. 그러면 2초를 넣었다 쳐. 이게 그러면 30 더하기 40 빼기 이거 4, 5, 20이니까 70 빼기 20이니까 이거 얼마냐면 이거 50이란 말이야. 그치? 이거 50인데 만약에 최고 높이 도달이 2야. 그럼 땅에 떨어진 건 몇 초? 4초지. 이해돼? 이게 이차함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2초 걸렸으면 떨어지는데도 별일 없으면 2초 걸려야 돼.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추론할 수 있어라. 옆으로 없네요. 넘겨. 자, 이번에는 속도 위치 그래프의 해석. 자, 해석하는 거. 자, 590번. 자, 어디다가 체크하냐면 그 Y축에 VT 적힌 거 보이지? 맞지? 여기가 VT 적혔는지 XT 적혔는지 시험장 가시면 꼭 동그라미에서 확인을 하세요. 아, 이게 VT로 적었는지 XT로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VT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 부분이 플러스는 이쪽에서 저쪽 방향을 향해서 이만큼 넓이만큼 이게 움직인 거리야. 저거 이게 실제 움직인 거리거든. 이만큼이 실제 움직인 거리. 그런데 여기 하트 요 지점에서 갑자기 멈춘 거야. 뭐 여기 3이면 3초에서 멈춰서 이렇게 돈 거야. 이렇게 돌고 그때부터 이만큼 다시 걸어간 거야. 반대로. 그러면 이 하트가 뭐게?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이 되겠지? 이제 운동 방향을 바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래프는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이 바로 B랑 D다. 이 정도 체크하고 문제를 갑시다. 기억. 자, 읽어봐.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운동 방향은 어떻습니까? A일 때는 여기 있지? 그렇지. 운동 방향 플러스. 요거는 C. 운동 방향 마이너스죠? 그래서 운동 방향 반대. 니은 T, B일 때 P는 운동 방향 바꿉니까? 예. 디귿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쌤 봐봐. 가속도는 A거든? A는 F2'T 이거 말하는 거지. 그치? 이게 0이 될 때가 언제냐면 잘 봐.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FT라고 하는 그래프거든.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뭐야? 얘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 번 더 쳐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거지.
다시 뭐라고? 속도에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속도를 미분한 거야. 속도를 미분한 거면 속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평평한 거. 여기서 평평한 거. 체크. 여기. 여기하고 여기. 이게 가속도 0이다. 써. 아, 여기가 A가 0인 지점이야. 여기 A가 0인 지점. 0인 지점 두 개. 593 했고, 다음에 595번 봐. 자, 이번에는 그 DSDT 얘기인데 읽어볼게. 595번.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어. 돌 던지면 동심원처럼 생기는 원이 점점 커지거든.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 길이가 밑줄 쳐. 쌤이 이렇게 나온다 했다. 몇 초 얼마 이렇게 나온다 했어. 몇 초 15씩 비율로 길어진다. 자, 그러면 이 파문이 동심원이란 말 체크해봐. 동심원이라고 했대.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식 없잖아, 맞지? 식 없지? 그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아, 원넓이구나. 뭐 넓이? 원넓이구나. 원넓이를 쌤 봐라. 원래 파이 r 제곱 이래야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 변수얼이 뭐라고? 시간 변수로 바뀐 거야. 반지름 3 이런 게 아닌 거야. 반지름이 매 초 15씩 커진다 이랬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 얼 대신에 15t 이렇게 쓴다는 거야. 반지름 자리를 15t 이렇게 쓴다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얘를 좀 간단히 나타내면 15의 제곱이니까 225파이의 t제곱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제 넓이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시간으로 미분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미분하면 2가 나가지. 그러면 450 파이 t 이렇게 이제 되고, 그치? 자, 2초일 때 그랬으니까 여기 2 넣으면 게임 끝. 답은 900 파이. 자, 이렇게 하면 된대. 그다음에 자, 15분 봐라. 자, 이번에는 9야, 9. 자, 9부피 그랬어. 이것도 만들어야 돼, 이거. 자, 부피를 만들고 싶은데 지가 9래. 아, 근데 9 보통 너네 많이 까먹어서 모르는데. 9부피 뭐야? 뭐? 저렇게 저항감 없이 바로 고개 숙이면서 외면해도 되는 거야? 9부피? 그래. 3분의 4만, 3분의 4 다음에. 파이 r 세제곱.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으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지 않고. 어디? 반지름을 변수로 둡니다. 야가 뭐랬어요? 그냥 대놓고 0.5t. 뭐, 몇 초 이런 말 없고 그냥 지가 그냥 식 세웠어. 0.5t 하래. 에이, 그냥 분수인데 2분의 1t 할까? 얘 더 안 낫겠나? 자,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제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 좀 더럽네. 그러면 3분의 4파이 하고 더럽네 이거. 8분의 1t 세제곱. 자, 약분하고 나면 6분의 파이 t 세제곱인데 미분하자. dv dt는 3 나가면 2분의 파이 t 제곱이다. 10일 때 그랬어. 10 넣어. 10. 100. 얼마? 50파이. 그렇다. 쌤이 아까 이렇게 식 만들어야 된다 했지? 넘겨봐. 이거 다 끝났네. 자, 오늘 30분 남았는데 숙제 네, 내일까지. 자, 10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글자야? 97쪽까지. 이렇게 하자. 자, 숙제를 이렇게 낼게. 내일까지 다 하는 걸로 할게. 내일까지 해와라가 아니고 내일 학원 와서 마무리하고 다 끝내게. 그럼 내일이랑 오늘 할 거 대충 계산해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우리 뒤쪽에 진도 좀 더 뺄까? 아니면 여기 지금 나온 거 문제 풀면서 질문 받아줄까? 30분 남았는데. 자, 다수결로 할게. 진도 뺍시다. 손. 고마워. 자, 2명.
자, 문제 풉시다. 봤나? 얘도 원래 손 안 들거든. 내가 그거 다 이용한 거야. 그래서 자, 고마워. 에? 진도 나가는 건데. 영상을 한번 끊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촬영. 자, 오늘은 부정적분부터 배웁니다. 자, 복습이지만 자,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 부정적분은 있잖아. 뭐냐 하면 x제곱을 미분해봐. x제곱 미분해봐. 2x지, 그치? x제곱 플러스 1 요거 미분해봐. 2x. x제곱 플러스 2 미분해봐. 2x. 아, 이게 뭔 소리냐면 있잖아. 이런 애들 전부 다 미분은 얘가 맞아. 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를 뭐라 부른다?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거 1대1 대응이 안 되네. 이거 미분해도 2x, 얘도 미분해 2x, 얘도 2x.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반대로 푸는 거니까 2x라고 하는 거를 스몰 fx라고 썼을 때 여러분이 보는 이 여러 함수들 있죠. 요것들. 요런 애들을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중에서 한 개를 특별해서 탁 이렇게 손가락을 짚잖아. 탁 짚잖아. 이걸 얘를 뭐라고 하냐면 fx의 한 부정적분 이렇게 읽어요.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잘 봐. 그러면 도대체 2x랑 x제곱 플러스 1은 무슨 관계게?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게? x제곱 플러스 2가 fx의 한 부정적분이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게? 바로 이 말이야. 요거 라지 fx라고 쓸게. 자,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라지 fx를 미분 때리면 스몰 fx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런 뜻이야. 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확정이야.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얘가 한 부정적분이라고 해서 얘가 얘라는 보장은 없어. 얘를 적분한 게 얘라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 알았지? 그래서 요 멘트가 나오면 요렇게 미분한 게 fx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미분과 부정적분의 이제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함수 fx가 있는데, 자, 요 말을 있잖아. 요 말을 이런 거야. 적분하고 이렇게 쓰면 적분이죠. 요거 오랜만에 보죠. 뭐라고 읽어요? 인테그랄 fx dx. 자, fx를 부정적분 한 다음에 앞에다가 dx. 이거 뭐야? 이거 미분이야. 그러니까 적분한 다음에 미분한 거야. 적분하고 미분했을 때와 fx를 먼저 dx 해서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얘가 먼저 하는 거잖아. 맞죠? 적분을. 그럼 이제 이게 적분되면 라지 fx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상수가 붙거든. 왜? 여기 있는 이 상수는 사실은 모르잖아. 맞지? 2x가 x제곱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누군지 붙어있는 거는 아예 여기 흔적이 없어서 얘가 1이었다가 없어졌는지 2가였다가 없어졌는지 원래 없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c를 써야 돼. 자, 요거는 요거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해? 여기 바깥에 또 미분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라지 fx는 다시 스몰 fx로 변하고 c는 다시 0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요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 식에 털끝 하나 손대지 말고 똑같이 쓰면 된다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자, d dx하고 인테그랄 쓰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빼기 4의 dx라고 합시다. 자, d dx의 인테그랄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의 dx라고 썼어. 얼마냐 이거지. 얼마긴 적분하고 미분하면 요 그대로 쓰는 거야.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 5x 빼기 4 이렇게 그대로 써달라는 거. 자, 그런데 한편 만약에 먼저 미분을 하라고 했어. 그러면 인테그랄 안에 f'x로 띡 바뀌었겠지? 그치?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를 적분을 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f'은 fx로 변하는 건 맞을 거야. 그런데 적분하기 때문에 이 고유하게 항상 부정적분하면 뭐 붙이는 거야? 이렇게 c 붙이지, 그치? 이렇게 c가 붙여. 그러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해봐. 여기는 이 fx가 얘랑은 다르게 그대로 안 나와. 뭐가 달라? 상수가 왜곡돼. 다르다 이런 뜻이야. 상수가 확정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있잖아. 인테그랄 한다. 3x d dx 하고 자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썼어. dxs. 자, 일단 뭐게? 이게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아니라는 거지. 예. 뭐게? 상수가 왜곡된다니까. 상수를 까먹어버려. 상수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왜? 여기서 미분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미분하면 얘는 6x가 되고 얘는 빼기 4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전에 뭐였는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아예 사라졌잖아, 맞지? 그래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거 그냥 C 붙여. 자, 이 결정적인 차이가 중요하고요. 자, 다음은 요거는 책에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는데요. 요거 모르면 부정적분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요게 책에 없지만 꼭 적으세요. 알겠죠? 자, 차수관계에 대한 건데 뭐냐면 fx가 다항함수야, 얘들아. fx가 다항함수야. 근데 몇 차인지 안 주는 거야. 몇 차인지 안 주는 거야. 메롱 이렇게 안 주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인테그랄 x 플러스 1 fx dx는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더하기 5x 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색깔펜 여기서 있잖아. 차수 관계를 이걸 추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하게 부정적분에서 나오는 거. 만약에 부정적분 문제는 되게 즐겁게 쉽게 풀리거든. 근데 뭔가 막히는 문제가 딱 나온다. 그럼 잊지 마. 니는 지금 이 순간 차수 추론 문제를 막히고 있는 거야. 부정적분에서 막히는 문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막혔다? 그럼 차수를 항상 쌤이 부정적분에서 막히면 차수 문제를 하던데? 기억해. 자, 몇 차인데? 3차인 거야, 얘들아. 그럼 이제 머리를 써봐. 이거 몇 차겠노? 를 세팅하는 거야. 자, 몇 차게? 자, 생각해봐. 이게 요 안에가 전체적으로 몇 차가 있어야 적분을 하면 3차가 되지? 왜? 몇 차? 2차. 맞지? 2차를 적분하면 3차지. 근데 여기 앞에 1차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게? 1차.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차수가 추론이 끝나잖아.
차수가 이제 이게 3차라면 여기 2차인데 2차인데 여기 1차네. 그럼 1차 이렇게 추론이 끝나면 이제 fx를 세팅하는 거야. ax 플러스 b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있잖아. 비교해가지고요. 항등식처럼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 글자 기억해. 대입해서 비교해서 항등식처럼 푼다. 대입한다. 근데 차수를 모르면은 식을 세팅을 못하니까 대입을 못하지, 그렇지? 그래서 차수 세팅해서 푼다. 이렇게 해놓고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고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떨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적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쓸 공식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거 몇 차야? n차. 자, 차수 추론 개념에서 우리는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차수를 안다 이거지. 얘 차수는 n차였기 때문에 얘는 적분한 다음에 몇 차가 되게? 이렇게 되겠지. 이건 확실한 거야. 그러면 야가 n 플러스 1차고 얘는 n차에다가 1 더해서 n 플러스 1차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적분이면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 미분해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 맞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미분일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x의 n 플러스 1을 미분할 수는 있단 말이야. 아직 적분 안 배웠어도. 이거 미분하면 이게 되니? 안 되거든. 자, 왜 안 되지? 얘가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차수를 앞으로 딱 빼놓잖아. 그러면 n 플러스 1을 앞으로 빼놓는데 여기는 없어. 그 말인즉슨 약분됐구나. 요 앞으로 이렇게 탁 냈는데 약분됐기 때문에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있었게? 요렇게 요 차수의 역수를 적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적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적분상수를 뒤에 붙이는 거야. 그렇지? 자, 결론. 자, 기억해. n차면 한 차수 올리고 역수 쓰는 거야. 다시 n차면 한 차수 올리고 역수 쓰는 거야. 연습 x 세제곱의 dx야. 자, 적분 시작. 한 차수 올려. 4차. 4차의 역수 4분의 1 x 4제곱 뒤에 뭐 붙여? 끝. 이렇게 한다. 인테그랄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 적분이 이렇게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대수에서 배웠던 시그마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가능합니다. 시그마처럼요. 그래서 인테그랄 fx dx 요 부 더하기 빼기가 인테그랄 바깥에서 더하기 빼기로 쓰는 거야.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가끔 문제에서 선생님 근데 저 곱하기 봤어요. 저 곱하기 봤어요. 곱하기 봤는데 어떻게 하죠? 이것도 전개하나요? 전개 못합니다. 이거 인테그랄 fx 인테그랄 gx 네 개아프리카 공식이야. 안 돼. 자, 그러면 저 나누기 봤어요. 저 문제에서 나누기 본 적 있어요. 나누기도 그러면 이것도 인테그랄 fx 인테그랄 gx 되나요? 안 돼. 자, 근데 아까 쌤이 말했는 약간 모순점을 찾았어? 문제에서 본 적 있다 했지. 맞지? 문제에서 본 적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거든.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 이지랄. 자, 이렇게 나오면 얘들아 이게 곱하기 돼 있는 거니까 더하기 빼기랑 헷갈려 가지고 있잖아. 이거 전개인가? 이러면 조져.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 곱하기를 전개하면 더하기 빼기로 바뀌잖아요. 더하기 빼기로 바꾸면 결국에는 이렇게 분리시켜서 풀 수 있는데 곱하기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x-1, x 플러스 x 플러스 1이면 얘를 분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다?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먼저죠. 그러면 요거를 전개하는 요령이 곱셈공식 아니야? 지금 곱셈공식 쓰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x 세제곱 빼기 1
되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더하기 빼기니까 각자 하나씩 요것도 적분하고 요것도 적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x 세제곱은 차수가 3이니까 차수 하나 올려서 4 역수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은 어떤 놈을 미분하면 이렇게 상수가 돼? 차수 하나 올리면 되지. 1차 맞지? 상수에 차수 하나 올리면 1차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되잖아. 맞죠? 그럼 마이너스 1 적분하면 마이너스 x 상수 c.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땡기고. 나누기 본 적 있어? 나누기 본 적 있어요. x 빼기 2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8 dx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따로따로 안 된다 이거지. 따로따로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한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대? 약분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잘 보면 약분이 보여요. 아래 위로 잘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쌤이 요거 즉석에서 x 빼기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거든. 그렇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x-1을 차 이렇게 약분을 하는 거야. 약분하고 나면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만 남지. 그치? 나누기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자, 요거는 하나, 둘, 셋! 3번 적분합니다. 자, 차수 2차야. 몇 차로 변해? 3차로 변하고 역수. 자, 2x야. 2는 있다고 2는 그냥 붙여. 2는 붙이고 1차지. 그러면 2차로 변하고 2분의 1. 약분까지 하면은 끝. 자, 4는 그냥 4x 붙이면 되죠. 4x는 4가 되는 것처럼 4를 적분하면 4x. 상수 모르니까 C. 끝. 네. 이야, 나 10분이나 남겼어. 대단하지. 사진 빨리 찍어야지. 자, 넘겨. 넘겨. 고마워. 자, 646봐. 646번. 자, 인테그랄 fx dx가 있네. 인테그랄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c 이렇게 있었는데, 자, 얘를 미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적분이 되어 있는데 미분을 한다는 것은 fx가 100% 보존되면서 내려온다는 거 맞지? 자, 요것도 똑같이 좌변 미분했으니까 우변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6x 플러스 5가 됩니다. 문제에서 f2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2 대입하는 건 여러분이 합니다. 자, 다음에 (651번) 얘들아 이거 봐. 적분하고 미분했지? 얘들아 적분하고 미분했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100% 유지된다 그랬지? 그대로 써.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 그대로 유지되고, b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거 왼쪽 오른쪽 비교네. 그러면 b는 1, a도 마이너스 1, c 5. 됐다. 간단하네.
자, 654번 바로 가봐. 자, 654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라지 fx의 꼬라지를 보니까 얘는 그 x 세제곱 플러스 2x를 뭐하고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네요. 맞죠? 그러면 쌤이 얘가 뭐 된다 했어? 상수가 왜곡된다 했지? 상수가 없어? 그래도 쓰는 거야. 어떻게?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다는 거야. 간단하죠? 그래서 라지 fx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라지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준 이유는 뭘까요? c 구하라고 준 거겠지? 그래서 00 넣어서 요 마이너스 1인 거 이제 구하라고 준 겁니다. f-1 대입하시면 됩니다. 됐다. 자, 넘겨. 자, 659번. 당연히 요거 바로 659번 바로 풀자 우리. 자, 여기 인테그랄 돼 있지? 자, 거기다가 미분해 버려. 그러면 좌변이 100% 형태가 유지되면서 내려오고요. fx 플러스 3x 내려오고 우변은 3x 제곱에 2a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문제 f0이 2라 그랬으니까 0을 한번 넣어 볼까나? 00 그러면 f0 00 b 쉽다. b 그럼 2네요. 2다. 자, 다음 f'-1. 아, 이거 한번 더 미분하라네. 이거 한번 더 미분하자 우리. 요시 그대로 미분. 시작. f'(x) 3x 미분하면 그냥 3이죠? 그렇죠? 한 번 더 미분해. 6x 2a 뜻? 없어. 자, 문제 f'-1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을까? 여기도 마이너스 1 넣고 그러면 요거는 f'-1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더하기 3 이렇게 마이너스 6 플러스 2a 그럼 2a는 6이니까 a 얼마? a는 3 그래서 쌤이 지금 a하고 b 다 구했으니까 fx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662번. (662번의) fx가 x-1 분모네. fx가 인테그랄 x-1 분의 x세제곱 dx 빼기 인테그랄 x-1 분의 1 dx야. 쌤 봐봐. 요 빼기는 한 번으로 모아도 되지 않아? 뭐야? 왜 분리된 거야? 안으로 들어와! 이랬어. 그랬더니 x 빼기 1 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이렇게 썼더니 아까 그거네. 나누기네. 나누기는 쌤이 약분할 수 있을 거라 그랬어. 약분하고 나면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요거 이제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c 상수 붙여야 된다. 자, 여기다가 이제 f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6분의 11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천천히 넣어주잖아? 그러면 이제 c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f-2 구할 수 있다. 자, 다음에 665번. 두 개만 더 풀고 마칠게. 자, f'(x가 3x 제곱에 4x 플러스 a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 f의 0이 마사고 f의 마이너스 1은 2인데 f의 2 구하라 했죠? 자, 적분합시다. 이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분해야죠. 그러면 차수가 하나 올라갑니다. 이게 fx는 요거 2차잖아, 맞지? 그럼 3차로 변하고 역수가 나가면 3분의 1이니까 앞에 있는 3과 조화롭게 약분되고 나면 x 3승 4가 나가 있는데 x가 2차로 변하면서 2분의 1 x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2x 제곱 a는 a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 이렇게 이제 됐어요. 자, 보시면 바로 이 조건을 채택하면 f0이 마이너스 4니까 맨 끝에 상수가 바로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된 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 1, 2, 마 A, 마 4. 이게 얼마? 2라는 소리. 그래서 2 한번 지우고 한번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A 구해볼까? 아, 요거 이렇게 넘겨볼까? A는 마 5. 아, A 마이너스 5네. 자, 이렇게 구했으니까 F2 구하는 건 쉽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풀고 오늘 아쉽게도 마무리할게. 빈, 근데 너 빨리 좀 못 오나? 빨리 못 오나? 7시 다 돼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지금 미적분 수업이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하나밖에 없잖아. 보강을 안 하면 말이야. 근데 이걸 늦게 오면은 진도를 뺄 시간이 없어. 좀 일찍 와. 알았지? 늦게 오면 이제는 6시부터 그냥 풀로 촬영할 거야. 인테그랄 fx dx x fx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c. 그리고 미적을 더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미적을 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봐봐. 이거 어떻게 하냐면 봐봐. 얘를 이렇게 꺼내야 돼. 이게 꺼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거 꺼내야지 얘가 미분됐을 때 얘랑 똑같은 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자, 다시 쌤 말 흘리지 말고 다시 들어봐. 지금 인테그랄 돼 있지, 그치? 인테그랄 그대로 두면 얘는 라지 fx로 변해. 나는 근데 라지 fx는 필요가 없어. 스몰 fx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 적분되어 있는 애를 미분을 하면 100% 요게 그대로 내려온다 했어요. 자, 요거는 곱하기 되어 있죠? 이 곱하기는 뭡니까? 곱미분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x 미분하면 fx가 되고 x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f'x가 돼요. 맞죠? 뒤에는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왜 좀 재밌냐면 fx가 양변에 하나씩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fx 사라지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f'x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꼬라지 있지. 특히 이거 나는 얘 보고 벌써 이렇게 될 운명인 거 알았어. 이걸 정리하면 x 곱하기 f'x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임으로 x로 나누면 f'x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요렇게 이제 f'x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f1이 주어졌지, 그치? 자, 얘를 뭐 한다? 적분을 하세요. f'x를 적분을 하면 얘는 fx로 변하는데 쌤 봐봐.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얘들아, 틀림없이 여기다가 인테그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적분 상수를 붙이는 게 맞다. 쌤 얘기 들어 빨리. 자, 그리고 여기도 적분을 하잖아? 적분 상수 붙이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 상수를 구함에 있어서 이쪽의 상수랑 이쪽의 상수를 어차피 한 곳으로 넘겨서 정리까지 다 할 거거든? 따라서 둘 다 적분하는 경우에는 둘 쪽 다 C를 붙이지 말고 넘겼다 생각하세요. 맞죠? C 붙이고 C 붙이고 한쪽으로 넘겼다 생각해서 한쪽에만 C 붙입니다. 이거 적분했는데 쌤 여기 왜 안 붙여요? 이러지 말고 썼는데 넘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마이너스 6x는 2차로 변하면서 2분의 1이 나가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2는 2x, c는 c 이렇게 이제 한쪽에만 붙이면 된다. 자, f1은 3 1 넣어봐. 1 그러면 3 되려면 마3 플러스 2 플러스 c가 3 되려면 c는 4 되면 되겠네요. c 4 그래서 fx 값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네. 숙제는 108쪽까지? 일주일 숙제인데 요거 더 내도 되지? 자, 111쪽까지. 자, 수고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세요.